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식도암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99%입니다. 설령 1%로 식도암이 생긴다 하더라도 100% 완치가 가능합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과식씨, 당신 그렇게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다가는 분명히 식도암에 걸리게 될 거야.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배는 높단 말이야. 배는. 네? 아니, 암이라니요. 아니, 저 햄버거도 먹고 짜장면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저 어디 가세요? 잠시만요. 꿈이었네. 아니, 돌팔이 꿈에서도 난리야. 근데 좀 불안한데? 식도암이라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볼까? 자, 보자. 역류성 식도염, 식도암. 뭐야, 식도암까지 이어지는 역류성 식도염? 식도암 증가의 원인, 역류성 식도암과 발해식도? 아니 뭐야, 진짜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암이 될 수도 있다고? 이게 어쩐지 이게 좀 아프다 했었는데 진짜 식도암까지 발전될 수 있는 거였어? 난 망했네. 저기요. 저 사람 저번에 봤던 사람 같은데? 혹시 역류성 식도염 전문 채널 유튜버 걷는청년님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기억은 하네. 오늘은 왜 또 거기서 울고 계시나요? 아니 글쎄, 제가 병원에서 의사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어서 식도암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네? 식도암이라고요? 네, 근데 꿈에서 그러긴 했었는데.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꿈을 꿨다고? 일단은 이쪽으로 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시겠어요?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실제로 인터넷 기사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암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선 팩트체크부터 하고 가봅시다. 인터넷에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던가요? 역류성 식도염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발해식도라는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식도가 발해식도라는 형태로 변형되면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40배에서 50배가량 높아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맞습니다. 환자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역류성 식도염이 발전해서 발해식도가 되면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긴 하죠. 잠깐, 여기서 발해식도란 식도의 조직이 잦은 위산의 공격으로 인해서 위 조직 형태로 변형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진 않지만 식도의 세포 조직 형태가 변형되면서 암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제가 한번 환자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발해식도라는 진단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미약하게 있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네, 역시 그렇죠. 사실 발해식도라는 진단을 받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옛날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어서 내시경을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식도가 멀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비밀환성 역류질환이라고 하죠. 내시경으로 볼 때 식도의 염증은 그리 심각하지 않은데 역류로 인한 고통만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인의 경우 이 식도질환 환자 중 이 비밀환성 식도질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식도에 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흔하게 부르는 역류성 식도염은 거의 대부분 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염증이 눈에 띄게 심하게 보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명확한 식도염은 거의 대부분이 서양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걷는 청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이라 부르지만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원래 염증이 발전해서 발해식도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내시경을 할 때 발해식도가 관찰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집계된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죠.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해식도 진단의 경우도 사실은 의사의 주관
주관적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00% 완벽한 진단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발해식도라는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직검사까지 꼼꼼하게 이뤄져야 확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시경 후에 발해식도라는 진단을 받더라도 이게 조직검사까지 꼼꼼한 게 아니라면 이 진단이 100% 맞는 것인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아니 왜 친절하게 설명해줬는데 표정이 마음에 안 드네? 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그래도 뭔가 이게 어쨌건 발해식도건 식도암이건 뭔가 발전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제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하,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구만.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을 바꿔보도록 하죠. 2022년에 발표한 한국 암 등록 통계를 보면 식도암 발생률은 약 1%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식도암이 안 걸릴 확률은 99%라는 얘기죠. 아니 그래도 제가 그 1%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암에 걸리겠네. 네,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제가 볼 때 환자분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왜요? 환자분은 이미 자기가 식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보통 이렇게 자기 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꼼꼼하게 자기 건강을 챙기기 마련이죠. 내시경도 자주 하게 되고 좀 더 건강에 유념해서 신경 쓰게 됩니다. 식도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충분히 조기에 발견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조기에 식도암을 발견할 경우 무려 완치율이 95%에 달한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암은 걸릴 확률도 적고 걸리더라도 그냥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암인데도 완치율이 굉장히 높네요. 네네,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나 폐암처럼 치사율이 높은 암들과는 다르죠. 근데 왜 인터넷 기사들에서는 전부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암이 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건가요? 그런 기사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던데요? 그것은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케팅 용어로서 실제 존재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인간은 본래 본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단어나 문구들에 더 이끌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본능적인 부분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수법이죠. 예를 들면 백신 맞은 사람들 사망수 급증,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등장, 러시아 핵발사 위협 고조,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많은 인터넷 기사들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클릭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사들을 보면 그런 공포 마케팅을 활용하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실질적인 과학 근거나 팩트와는 동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 그런 인터넷 기사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자극적인 멘트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이 발전하게 된 만큼 우리는 그 방대한 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취할 것들만 취하고 사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했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자분은 절대로 식도암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첫 번째로 우리나라 식도암 환자 중 70%는 비밀환성 역류 질환이라고 해서 식도에 염증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데 역류로 인한 통증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로 식도암 발생 확률을 증가시키는 발해식도는 우리나라에서 명확한 통계가 없을 정도로 매우 희박하게 관찰되며 그 소견마저도 명확한 조직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발해식도라는 진단을 받아도 발해식도가 아니거나 매우 경미한 수준일 수 있다. 세 번째로 한국 암 등록 통계를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식도암은 발생률이 1%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이 식도암이 걸리는 경우는 99% 없는 수준이다. 네 번째로 평소에 정기적인 내시경을 통해서 식도암을 조기에 관찰하는 경우에 95%가량 완치가 된다. 다섯 번째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식도암과 관련된 기사들은 일종의 공포 마케팅으로서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자극적으로 쓰여진 것들이 많다. 자, 이제 뭐 어떻게 마음이 좀 괜찮아지셨나요? 아니 저거 바나나는 갑자기 또 어디서 난 거야? 아니에요. 먹던 거 마저 드세요.